예, 오늘은 물질 대사를 돕는 생체 촉매와 그 역할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생체에서 효소작용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먹는 음식물, 특히 밥 같은 걸 먹으면 녹말로 이루어져 있죠. 이 녹말들을 보시는 것처럼 이 당류의 물질들이 이렇게 사슬 모양으로 모여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침에 있는 아밀레이스라는 효소가 작용을 하게 되면 이 녹말을 분해를 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당류로 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엿당으로 바뀌게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밥을 입안에 오래 물고 있으면 단맛이 나죠. 그 이유는 우리 침 안에 있는 아밀레이스가 녹말을 분해시켜서 엿당을 만들기 때문에 단맛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밀레이즈라는 효소가 작용을 해서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를 하죠. 아밀레이스는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단백질을 먹게 되면 펩신이라는 효소가 펩톤이라는 작은 조각으로 분해를 합니다. 또 이 펩톤이라는 작은 단백질 조각이 트립신에 의해서 아미노산 두 개가 모여서 이루어진 펩타이드로 잘게 쪼개게 됩니다. 이 펩타이드는 펩티데이즈에 의해서 아미노산으로 잘게 쪼개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단백질에서 아미노산까지 분해하는 과정에 효소들이 작용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이 그림은 트립신의 모양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모양의 트립신이라는 효소가 작용해서 단백질을 분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효소라는 건 어떻게 작용하는지, 효소는 어떤 물질인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돌 굴리는 거에서 비유를 하자면 이 돌을 굴려서 이 아래로 떨어뜨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돌을 굴리려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턱이 있죠. 이 턱이 있기 때문에 돌을 쉽게 굴릴 수가 없습니다. 이 턱의 높이, 그러니까 돌을 굴리기 위해서는 이 턱만큼 올려줘야 되는데 이 턱 높이만큼의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활성화 에너지만큼 이 돌을 위쪽으로 올려줘서 이렇게 굴러 떨어뜨려야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활성화 에너지만큼 이 돌을 올려줘서 이 밑으로 돌이 떨어지게 되면 요만큼의 차이만큼 에너지가 방출돼서 나오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반응물들이 있습니다. 이 반응물들이 활성화 에너지 상태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서로 이렇게 만나게 되죠. 만나서 이제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낮아지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물질이 변하게 되고 이 차이만큼 에너지가 생성돼서 나오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선 이 활성화 에너지만큼을 가해줘야 요 고개를 넘어서 돌이 굴러가듯이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 흙을 떠서 이렇게 버려야 되는데 이만큼의 턱이 있으면 힘들어서 하는데 어렵게 되겠죠. 하지만 요만큼의 활성화 에너지를 낮출 수가 있다면 이 사람은 쉽게 흙을 떠서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가지고 반응 속을 쉽게 일어나게 하는 물질을 촉매라고 합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반응 물질이 있고 여기 생성 물질이 있는데 이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요 연두색만큼의 활성화 에너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반응을 쉽게 일으키는 물질을 정촉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활성화 에너지를 높여서 반응을 어렵게 하는 물질을 부촉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촉매는 보시는 것처럼 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거나 높여서 반응을 쉽게 하거나 반응을 어렵게 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촉매를 통해서 화학 반응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물질 대사라는 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물질 대사라는 말은 생물체 안에서 물질이 분해되거나 합성되는 화학 반응을 말합니다. 보신 것처럼 이 작은 구슬을 아미노산 한 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아미노산 구슬들이 모여서 단백질이라는 큰 분자를 이루게 되는데 이 단백질이 분해가 돼서 구슬 하나하나로 쪼개지는 것, 이런 것을 분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구슬들, 아미노산들이 모여서 커다란 단백질을 이루는 것, 이것을 합성이라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생물체 안에서 물질이 분해되거나 합성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동화작용과 이하작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화작용은 작고 간단한 분자로부터 크고 복잡한 분자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미노산들이 있죠. 아미노산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단백질을 이루게 되는데 아미노산들, 그러니까 구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구슬들을 하나하나 떼어가지고 이렇게 목걸이를 만드는 것, 이런 작용이 바로 동화작용입니다.
예, 근데 요 구슬들을 꿰서 목걸이를 만드는 과정에 효소가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화작용은 크고 복잡한 분자를 작고 간단한 분자로 분해하는 과정.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포도당을 흡수를 하게 되면 이 포도당을 효소에 의해서 분해를 하게 됩니다. 분해를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오게 되고 에너지가 나오게 돼서 이 나오는 에너지를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크고 복잡한 분자를 작고 간단한 분자로 분해하는 과정을 이화작용이라고 합니다. 예, 생명체 밖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보시면, 그러니까 포도당이 산소와 만나서 에너지를 내는 과정을 보면 이렇게 돌을 갑자기 떨어뜨리는 것처럼 순식간에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에너지를 한꺼번에 많은 양의 에너지를 방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생체 내에서는 똑같이, 그러니까 이 높이는 똑같은데 이렇게 돌을 한꺼번에 굴리게 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계단으로 통통통통 굴리게 하느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똑같은 포도당이지만 에너지를 내는데 한꺼번에 에너지를 내는 게 아니라 차례차례로 통통통통 잘게 잘게 쪼개서 에너지를 조금씩 조금씩 내게 만들어서 이것을 생명 활동에 활용을 하게 됩니다. 예, 효소의 작용 원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는 우리가 자물쇠랑 열쇠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자물쇠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게 열쇠라고 생각을 하시면 자물쇠와 열쇠가 딱 모양이 맞아야 이게 자물쇠가 열리는 것처럼 효소하고 반응 물질도 이렇게 모양이 딱 맞아야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 지금 이 노란색 물질은 요 효소랑 모양이 딱 맞지만 요 보라색 물질은 맞지가 않죠. 그래서 딱 모양이 맞는 요 반응 물질하고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효소하고 반응 물질이 결합을 하게 되면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이 활성화 에너지, 요 고개가 낮아지게 됩니다. 낮아지게 돼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요 노란 물질이 쪼개져서 두 개의 생성물을 내게 됩니다. 그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반응물에서 생성물이 내는 동안 이 효소는 전혀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 효소는 하나도 변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 생성물을 낸 다음엔 다시 재활용돼서 처음의 반응을 다시 일으키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효소가 없으면 이렇게 힘들게 돌을 굴려서 올라가야 되는데 효소가 있으면 요 턱을 낮춰줘서 쉽게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요 차이만큼이 에너지로 나오게 됩니다. 예, 그럼 다음에 효소의 기질 특이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효소가 있고 기질 A와 기질 B가 있는데 요 기질 A는 딱 요 모양에 딱 맞지만 요 기질 B는 딱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 기질 A만 요 효소랑 결합을 해서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고 기질 B는 결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처럼 이런 한 종류의 효소는 한 종류의 반응 물질, 기질에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효소의 기질 특이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두 물질 중에 요 기질 A하고만 반응을 해서 C와 D라는 생성물을 내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요게 실제 효소의 모양입니다. 효소의 모양이고 요 반응 물질들이 있는데 요 반응 물질이 딱 요 구멍에 맞아서 딱 모양이 맞아야지만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딱 요 물질이 요 틈새 안으로 들어가서 딱 모양이 맞게 되면 이렇게 이 틈이 좁아지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효소에는 그 효소랑 딱 맞는 기질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효소의 기질 특이성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효소를 이용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식혜에 보시면은 엿기름을 발라 보리가루인데 이 안에 아밀레이스라는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아밀레이스는 우리 침 안에도 들어있죠. 이 아밀레이스가 하는 역할이 밥 안에 녹말이 있는데 이 녹말을 분해해서 엿당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 녹말을 엿당으로 만들기 때문에 엿당 때문에 우리가 단맛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엿기름 안에 있는 효소를 이용을 해서 밥알을 분해해서 식혜를 만들게 됩니다. 또한 소화제, 이게 우리 흔히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볼 수 있는 소화제들인데 이 소화제에는 아밀레이스나 라이페이스, 그 다음에 프로테이스 같은 효소들이 들어있어서 아밀레이스는 탄수화물을 분해하고 라이페이스는 지방을 분해하고 그 다음에 프로테이스는 단백질을 분해해서 음식물 속의 지방과 녹말과 단백질을 분해해서 소화를 촉진하게 됩니다. 이런 소화제도 효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오늘 효소와 그 다음에 생체 촉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